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진아쌤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운동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영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골프는 언제부터 쳐도 되나요? 헬스나 필라테스는 언제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이처럼 운동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앉기, 걷기, 숙이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거 들기 등 허리 수술 후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척추 수술 후 생활 가이드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 허리 수술은 크게 감압술과 유압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압술은 척추를 나사못으로 고정하지 않는 수술이고, 반면 유압술은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한 뒤에 뼈가 단단하게 붙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이라도 감압술보다는 유압술이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좀 더 늦고, 운동을 시작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순서는 수영, 자전거, 등산, 헬스, 골프, 필라테스와 요가 순으로 각 운동의 특징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허리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과 다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허리도 함께 회전하거나 젖혀지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유압술은 뼈가 안정적으로 붙기 전까지는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영을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영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평영과 접영은 허리의 움직임이 큰 영법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술이든 유압술이든 가능하면 평영과 접영은 좀 피해주시고 자유형이나 배영 위주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배영도 허리를 과하게 젖히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처가 덜 아문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영은 반드시 상처가 아문 뒤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압술의 경우에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통증이 많이 줄어든 이후 보통 수술 후 4에서 6주 이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압술은 뼈가 단단하게 붙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 후 2, 3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 후 회복 초기에는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를 피하는 게 중요한데 자전거는 계속 앉아서 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능하다면 실외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자전거는 노면의 충격이나 급정거, 방향전환 등으로 허리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신다면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체를 기대고 탈 수 있어서 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실 때 핸들이나 안장을 너무 낮게 하면 허리가 구부러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핸들 높이는 허리가 숙여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시고, 안장은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이 올라오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리를 많이 숙일 수밖에 없는 산악자전거보다는 상체를 비교적 바르게 세우고 탈 수 있는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는 앞에 수영과 마찬가지로 감압술의 경우 통증이 많이 줄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수술 후 4에서 6주 정도 이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압술은 수술 후 한 2, 3개월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등산입니다. 등산은 단순히 걷기와는 좀 다릅니다.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내리고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균형을 계속 잡아야 하기 때문에 평지 걷기보다 허리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높은 산을 오르기보다는 완만한 둘레길이나 경사가 낮은 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배낭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은데요. 배낭이 무거울수록 척추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박력이 계속 가해져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입니다. 제가 계단 내려가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려올 때는 허리로 전달되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산할 때는 발을 쿵쾅거리면서 디디기보다는 보폭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감압술의 경우 통증이 많이 줄고 평지를 30분 이상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다면 수술 후 2-3개월 뒤부터 등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압술은 수술 후 3에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입니다. 헬스는 운동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운동마다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동안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체 운동에서는 레그 익스텐션, 힙 에비덕션, 힙 어덕션 같은 등받이에 상체를 기대고 앉아서 하는 운동은 비교적 허리에 부담이 적어서 회복 초기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체 운동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잘 고정한 상태에서 가벼운 무게로 하는 체스트 프레스, 랩풀다운, 덤벨 운동 같은 것들은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면 데드리프트, 중량을 이용한 스쿼트, 런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허리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운동이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느끼면서 가벼운 무게로 일단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적응하면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중량을 늘려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하는 동안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운동 후에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중량이 너무 과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잘 고정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라면 감압술과 유압술 모두 수술 후 1개월 뒤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데드리프트나 중량을 이용한 스쿼트, 런지처럼 허리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은 감압술은 수술 후 2-3개월 이후부터, 유압술은 3에서 6개월 이후부터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골프입니다. 골프는 허리를 많이 돌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과 고관절이 충분히 잘 움직여줘야 하고 허리는 안정적으로 잘 버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움직여야 할 곳은 잘 움직여주고 버텨줘야 하는 곳은 잘 버텨줘야 합니다. 만약 등이나 고관절의 움직임이 부족하면 그만큼 허리가 대신 많이 회전하게 되고 수술 부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등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코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로 몸통을 회전하는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유압술을 받으신 분들은 허리를 많이 비틀어서 하는 스윙보다는 몸 전체를 함께 회전시켜서 스윙하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공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숙이기보다는 이전에 허리 숙이기 영상이나 무거운 거 들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관절을 접어서 숙이거나 한쪽 무릎을 굽혀서 숙이는 방법 또는 한발서기로 숙이는 자세를 이용하시는 것이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라운딩을 하면서 이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압술의 경우에는 보통 수술 후 2-3개월 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유압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한 6개월 뒤부터 신중하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테스와 요가입니다. 필라테스는 1:1 개인 레슨에서는
강사가 운동 강도와 동작을 개인에게 맞게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운동들 중에서는 허리 수술 후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강사에게 허리 수술을 받은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현재 회복 상태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세요. 반면 단체 필라테스나 요가는 개인의 상태에 맞게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요가는 허리를 크게 굽히거나 젖히거나 비트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따라하려 하기보다는 허리에 부담되는 동작은 조절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요가보다는 필라테스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1대1 개인 레슨으로 진행하는 필라테스의 경우에는 감압술과 유압술 모두 수술 후 1개월 뒤부터는 시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단체 필라테스나 요가는 개인의 상태에 맞춰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후 한 2, 3개월 뒤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하실 때 공통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운동을 너무 오래 하거나 강하게 하지 마시고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신 다음에 운동 시간과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운동 후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거나 새롭게 다리 저림이 생기거나 기존의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내 몸의 회복 속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운동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내 몸의 회복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결국 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허리 수술 후 생활 가이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여러 가지 동작들과 오늘 말씀드린 운동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리즈가 허리 수술 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허리 수술하신 분들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